CRM이 오늘의 증시의 하락을 주도했다 혹은 유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CRM은 증시가 안 좋아서 유난히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옐런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고요. 바이백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 금리는 4.5 위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이 잘 팔리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또 채권 발행을 할 것이고요. 증시 자체로 보면 상승할 만한 부분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하고 올려드렸듯이 발 잘못 디디면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증시가 아슬아슬했고 차트도 아슬아슬했기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음봉이 터졌고요. 엔비디아에서도 음봉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안 좋아지려고 하면 악재가 나오겠죠. 안 나오면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중동에서 AI 칩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라고 나왔고요. AMD, 구글, 마소가 AI 가속기 개발을 한다고 해서 경쟁이 심화되는 거 아니냐, 라이벌 이야기도 나왔고요. 저는 엔비디아 뉴스는 지나가겠습니다. 어제 걱정돼서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듯이 지수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내 음봉이 나왔습니다. 지수로는 여러 가지를 보는 건데 추세나 투자 심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횡보하는데 엔비디아의 상승이 세다면 기관들이 들어올 가능성을 본 것이고요. 지수가 횡보하다가 박스 하단 구간으로 다시 왔고 지켜보던 지지를 깨려고 하니 매수 심리가 살지 않아서 오늘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많이 오른 종목에서는 수익 실현 매도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맞았다, 틀렸다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증시 추적을 하는 도구이고 대비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수를 보는 겁니다. 오늘은 투자 심리가 딱 죽기 좋은 날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1000불이 넘은 상황에 매수하시고 물리셨거나 물리면 어떻게 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해서 물을 어디서 타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물 타는 자리는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의 상황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탈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어디에서 물을 타야 하는지 물을 타는 주가는 보이지는 않는데요. 우선 1000불 위에서는 물을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 갈게요. 주식이라는 거는 박스로 움직입니다. 박스로 모든 게. 어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박스가 큽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여기서 움직이는 건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움직이는 건 횡보입니다. 대략적으로 보죠. 900불부터 1000불까지 본다고 봅시다. 그럼 100불의 이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횡보를 하는데도 상승과 하락하면 상승하면 와 세상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상승하고요. 하락할 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하락하고요.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IONQ 같은 거 볼게요. 대략 제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IONQ는 이렇습니다. 박스가요. 많이 움직이지 않는 성격을 가진 애예요. 그럼 7불에서 8불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다른 애들은 10불, 20불 떨어질 때 얘네들은 1불, 2불 떨어지잖아요. 안전한 회사입니다. 기업 좋잖아요. 투자하세요. 이게 돼버려요. 그럼 사람들은 주식의 원리를 모르면 아 그렇구나. 1불, 2불 떨어지고 ETF 투자라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ETF 투자하세요.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 투자를 못한다고 하면 엔비디아 들어있는 ETF를 투자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세상에 안전한 주식이 어디 있어요. 많이 안 움직인다고 안전한다는 거는 네, 이거는 주식을 안 해봤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작은 애들은 상승도 느려요. 하락은 빠르고요. 하락이 빠를 때는 언제일까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폭락이나 조정장일 때요. 하지만 그냥 눌림장 그리고 간단한 조정장일 때는 박스가 작은 박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이제 여기서는 조그만 박스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겁니다 라고 하면 이게 박스 안에서의 상승인지 아니면 박스를 움직여서 주가 상승을 만드는 상승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게 제일 기초적인 주식을 할 때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게 박스 안의 상승인지 박스를 이동해서 추가적 상승을 만드는 건지 그런 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가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올라가는 걸 상승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단기 상승 혹은 횡보 안에서 상승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어느 분들이 여기에 주가가 여기에 평단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매수한 것들은 이 박스 안에서 횡보를 하면 해도 이 주가까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물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이너스만 보면 그냥 계속 물렸대요. 물렸다의 기준이 뭔지 몰라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물렸다 하면 그냥 마이너스 보면 물렸다고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박스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물렸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 갔을 때 물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부터 내려갔다가 여기까지는 박스를 이동하는 상승을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은 물렸다 하지만 여기서 내려와서 올라가서 평단은 여기고 지금 주가는 여기에요. 이건 물렸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을 잘못 타요. 어떻게 잘못 타요? 여기가 평단이에요. 물렸어요. 이제 물을 타야 되니까 여기만 떨어져도 물을 타버려요. 이건 물 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매집이라고 합니다. 매집이라고 해요. 여기서 물을 타봤자요. 결과적으로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같이 물려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커져요. 마이너스가 극대화가 돼요. 원래는 물은 타는 자는 여기 자리에서 물을 타야 저게 되거든요. 상투를 튼다는 근데 여기서 거예요. 물을 타요. 마이너스 보면 물을 타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박스가 작은 애들을 이렇게 생각나는 걸 꽉 말씀드리면 물리는 거죠. 항공주를 봅시다. 항공주는 지금 많이 뜨잖아요. 이것도 막 말씀드릴 게 되게 많은데 우선 항공주 같은 게 움직임이 많이 크지가 않습니다. 델타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지금 주가가 30이라고 봅시다. 28에 떨어졌어요. 네, 28입니다.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28입니다. 근데 28이 떨어지니까 물렸으니까 여기서 움직임이 적으니까 물을 빨리 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5불까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 그럼 28불에 타게 됩니다. 그럼 이건 물 탄 게 아니에요. 매집한 거지. 그럼 결과는 어떻게 조정장이 오거나 그러면 꽈당하면 쟤네들은 마이너스가 극대화가 돼갖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물리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에서 타는 게 아니고 물은 여기서 타는 겁니다. 그럼 추격 매수는 어디서 할까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고 올라가니까 추격 매수를 여기서 해요? 아니요. 이건 매집이라고 그래요. 올라가면 추격 매수. 왜요? 왜 여기가 추격 매수를 하는 걸까요? 박스가 이동이 되잖아요. 여기를 뚫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박스 상단을 쫓아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주식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이게 단타 트레이더나 스윙 트레이더들도 사용하는 주식의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주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거예요. 차트를 볼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무조건 올라갔다고 해서 역헤드 숄더입니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앞에 보여드린 영상처럼 첨불 부근이 지금은 박스 하단이기에 첨불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지금 자리는 물린 자리가 아니고 물을 타실 필요도 없습니다. 매수를 하시려면 매수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매집을 한다는 이유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물량을 늘리고 하락하면 물을 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첨불 위에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상승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로우 리스크로 운용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으로는 첨불 밑에서 물을 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타는 것과 매집을 하는 건 다르거든요. 물을 타는 건 하락 시 마이너스를 최소화시키고 상승장에 빠르게 꼴이 날 수 있는 주가에 매수를 해서 빨리 수익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게 물을 탄다고 하는 겁니다. 매집은 말 그대로 물량을 늘리는 것이고요. 상황이 달라져서 엔비디아가 상승이 나온다면 지금 이 자리는 다시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는 자리이기에 무리하게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차트를 보는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매물대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정확하게 어디에서 물을 타야 하는지 말씀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상황이 물 타는 매물대는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말씀드리지 못하는데요. 우선 저는 첨불 밑에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시간상으로는 스플릿을 하고 매수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 타는 자리는 향후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첨불이 넘은 주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마이너스 보고 바로 물렸다라고 하지 마시고 첨불 밑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물린 게 아니니 걱정만 하는 주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잡고 주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